자, 에코프로 BM 투자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닥터 윤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그 IRA 보조금과 같이 약간 좀 우리나라한테 악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IRA가 보조금이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 기업들에겐 호재겠네? 소위 말해서 떡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떡락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IRA가 실행이 되느냐 폐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가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약세 흐름이 나오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2차전지 시장이 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 두 가지 기업들은 어떠한 수혜들을 볼 것인지,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제가 오늘 자세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과거의 전기차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실적으로 꽂힐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2차전지 기업들이 생산을 해내면 중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는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2차전지라는 테마 자체가 이전에 이러한 떡상을 보여준 이유가 결국은 테슬라 때문이잖아요. 즉 전기차 때문인 거죠. 이게 다들 전기차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차가 전기차로 대체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 좋아질 거다 라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시기에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중국의 전기차에 관련이 있는 그런 모든 기업들의 IRA, 즉 다시 말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안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중국에 제대로 수출을 못한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 테슬라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2차전지 기업들 만들어서 어디다 팔아요?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내수시장에 팔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진짜 중국이랑 미국에 비하면 정말 볼 거 없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캐파랑 비교했을 때 우리 국내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들은 결국에 중국이나 미국의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양쪽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결국엔 살아남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2차전지 시장이 진짜 뭐 국내 현기차 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까지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뉴스를 보신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이 드론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공급망에 대한 내용, 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등 듣고 싶지 않아도 그 나라들의 전쟁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과학이나 뭐 전쟁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런 거 뜰 거예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막 러시아에 가가지고 군인들 포로로 생포하고 막 드론이 폭격 때리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아무튼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드론 또한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배터리 안에 2차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현재는 가장 덩치도 크고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된 것도 물론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 드론에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또 이 드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약간 그 드론의 핵심 기술력에 대한 부분만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뭐 중국에 납품을 하니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납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테슬라양 물량을 아직 초도 물량이 안 들어가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이 1월 20일이 지나고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당장 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바닥 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않냐?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없냐라고 하시면 사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IRA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설명드리려면 미국 지도를 한번 켜봐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트럼프랑 대선을 붙었었던 게 해리스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사실 이 IRA의 폐지는 전기차 부분에 관련된 그 안건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기업을 죽인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애매한 어중이 떠중이 기업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은 중국의 BYD를 대놓고 겨냥한 그런 정책입니다. 이걸 설명드리자면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같이 요 IRA 전기차 관련된 법 안에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트럼프가 정책으로 가지고 나왔었냐면 이 트럼프 대 카멜라 해리스의 이 양자 구도에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은 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과 같은 엄청 화려하고 돈이 몰리는 그러한 메인 도시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잘 발달한 지역들은 이렇게 서부나 동부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들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지역들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반대되는 의견을 내느냐? 그게 아니라 트럼프의 메인 표밭이 되는 이 미국의 내륙 지방들, 우리가 선진국 미국 하면 생각나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 대부분 거의 다 엄청나게 넓은 황야지예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미국에서 엄청 긴 도로를 끝없이 가고 막 옆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아니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의무화를 해봤자 이거를 수혜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의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내륙의 주들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충전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인프라 상황을 보았을 때 지원이 필요한 곳들은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곳들은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IRA의 전기차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지,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조금 와전이 돼서 IRA를 실행을 하게 되면 국내 2차전지 기업에게 엄청난 뭐 호재니 악재니 이런 걸로 다가서는 것처럼 뭐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여긴 안 줘도 되지? 여긴 줘도 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준다 안 준다를 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의도가 뭐냐면 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될 때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니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전기차가 왜 친환경 에너지냐? 전기차 여러분 배터리 만드는데 2차전지 기업들이 양극재 만들기 전에 그 제조 과정에서 전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진짜 엄청나게 환경 오염이 됩니다. 또 나중에 그 폐배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굉장히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전기차를 미는 거냐? 그냥 적절히 섞어 쓰자. 우리나라 천연가스 많이 나오고 내연기관 자동차 적당히 노후기간 더 줄이고. 트럼프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본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이 전기차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앤다라는 거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오케이 합니다. 왜냐?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사실 중국의 BYD거든요. 지금 세계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면 1위가 BYD입니다. 이 BYD가 시장 점유율이 22% 정도 되는데 테슬라가 16%예요. 근데 이 1위 기업인 BYD 여러분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중국 기업이죠. 이게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내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또 심지어 중국 정부가 뭐 하고 있어요? 본인 나라의 자동차, 자사 브랜드 BYD에서 자동차 산다고 할 때 한국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보조금으로 뿌립니다. 아 물론 진짜 5천만 원 미만 저가형 모델 살 때는 그냥 공짜로 준다? 그건 아니겠죠. 근데 고가형 모델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 이 BYD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봤었을 때 BYD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내수이기 때문에 뭐 세계 전기차 시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자는 안건을 오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BYD도 BYD지만 그 밑에 있는
뭐 포드 아니면 BMW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야 니네 가격 경쟁력으로 막 계속 가격 낮춰가면서 보조금에 유리하게 살 수 있게 막 붙지 말고 진짜 니네 차가 우리 차랑 보조금 없을 때 사람들이 어디 선택하나 진검승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테슬라는 자신 있죠. 저가형 모델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책에 대해서 픽스가 된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 분명히 성명서를 낼 건데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당장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의 정책과 오늘의 정책이 다 계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포로 다른 내용을 막 낼 수도 있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어떤 의견을 낼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뭐 이게 폐지할 거다 아니다 이런 거를 예상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고요. 차라리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외국 시장에서 보는 이 IRA에 대한 정책이 느낌이 다른데 그런 외국인들이 이 IRA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국내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변동에 있어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 보면 이 11월 중순부터 해서 보통 우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근 한 달 동안 계속 가만히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리스크 해소 좀 되고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요정도 요정도 이전에 빠진 만큼까지는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왜 우리 에코프로만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물으신다면 일단 얘네들 곧 있으면 뭐합니까? 이사 가잖아요. 어디로 이사 가요? 코스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코스닥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이제 코스피라고 하는 이 메이저리그로 아예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이사 가려고 하면 우리 방 3개짜리 집에서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 갈 때도 그렇게 힘든데 이 시장에서 있다가 이 시장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이사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매수가 원래 이런 이사 시즌에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언제 매수가 일어날 거냐? 만약에 얘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일어날 건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거를 그때 가서 누가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엄청난 이 ETF 자금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45일 내로 코스피에 그 이전 상장 신청을 하면 결과를 날짜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언제 이사 가세요 이러한 답변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잘 계산해 보시면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1월달로 내년 1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도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제 새롭게 또 예산안 짜진 게 나와요. 그리고 1월 20일 되면 트럼프 또 이제 미국 정권을 잡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냐에 따라서 장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물론 본인이 이전에 얘기했었던 내용들과 본인이 밀고 갈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ETF 자금들이 예산으로 받은 내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엄 사건 발생하고 나서 증환펀드 여러분 20조 풀어가지고 유동성 잡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안정화가 된다고 필요가 느꼈을 때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160조 원 달하는 돈을 푼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닥 엄청난 유동성을 보여줬었을 때 2021년도 이때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몇십조 푼다고 했는데 이때 2조 풀렸습니다. 2조. 이 2조만으로 이만한 상승을 보여준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푼다고 했습니까? 160조까지 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궁극적으로 이 ETF 자금들이 강하게 몰릴 때에는 자 지금 여기 박스는 사실상 여기서 뭐 차트에 막 이런 줄 긋고 뭐 지지는 긋고 막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전 상장만 되면은 요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상장 폐지시키고 코스피에다가 재상장하는 겁니다. 코스피로 가서 이 차트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차트를 다시 그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를 선반영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보시면 요 121선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서로 상생하는 관계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둘 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하는 거 봐야 되는데 나 지금 너 먼저 하는 거 봐야 따라갈 수 있어. 서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적인 매크로 관점들 이런 내용들이 겹치다 보니까 공격적인 매수세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1월 20일 되면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어야 될 타이밍이십니다. 매수 타이밍 오면 그때는 제가 강하게 지금 이거 매수해도 되는 시점입니다 하면서 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타이밍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장중의 대응 전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신 뉴스들도 정말 많이 봅니다. 자, 그럼 그 타이밍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봐도 아, 이분은 진짜 잘하신다 하는 전문가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외신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그런 데 쓰는 구독료만 다 합쳐보니까 어제 다 합쳐보니까 한 4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한 42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 금액을 고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비용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얻어온 정보들,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좀 받아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서 점점 더 큰 채널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게 욕심이기 때문에 아무 비용 받는 거 없이 여러분들 이 위에 상단에 써있는 이 010-5810-5180 여기로 문자로 그냥 이제 에코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비싼 구독료 내면서 얻는 정보들, 조금 더 빠른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송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닥터였습니다.